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여러분을 과학수사 CSI와 범죄심리수사 프로파일링의 세계로 안내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표창원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무한도전 탐정 특집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와 드라마 CSI에 나오는 미스테리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싶으셨나요? 크리미널 마인드에 나오는 천재적인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직접 탐정과 형사, CSI 요원과 프로파일러가 되어 미스테리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곳 아주 특별한 CSI 프로파일링 체험전은 모두 6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대해 배우고 오늘 수사할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는 제1단계 체잘의 롬브로조룸, 직접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 단서와 증거를 찾는 제2단계 에드몽 로카로룸, 그리고 현장에서 찾은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제3단계 알퐁스 베르티옹 룸, 단서들을 모두 모아 범죄를 재구성해보는 제4단계 조셉 벨 코난 도일 룸, 범인의 특성을 추리, 프로파일링하는 제5단계 한스 그로스 룸,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제6단계 유진 프랜시스 비독 룸. 여러분은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단계에 앉아 계십니다. 이곳의 이름은 체잘의 롬브로조 룸. 롬브로조는 19세기 이탈리아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범죄자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생각을 한 그는 범죄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장과 교도소, 흉악 범죄자들을 찾아 생김새와 신체 각 부위를 살피고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일반 시민들의 생김새와 신체 각 부위를 살피고 측정했죠. 그 다음엔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흉악 범죄자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광대뼈가 더 튀어나와 있고 두상과 얼굴이 비대칭적이고 귀는 길고 코는 매부리고 털이 많고 팔이 길고 가슴은 불룩 튀어나와 있더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곤 외칩니다. 내가 범죄의 비밀을 밝혀냈다. 흉악 범죄자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은 바로 진화를 거치기 전 원시 인류나 유인원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직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세대를 건너뛰는 격세 유전으로 인해서 원시시대 원시인의 유전 형질을 가진 인간들이 현대에 태어나서 오늘날의 문화와 법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롬브로조의 주장이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었더라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가들의 생김새만 보고 혹은 유전자 검사만 해보고 범죄자가 될 아기들을 가려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참가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곳이 아니라 교도소에 계실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롬브로조의 이런 충격적인 주장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롬브로조에게서 범죄자 식별법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까지 사형당하거나 사망한 흉악 범죄자들의 두개골을 연구해달라고 롬브로조에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탈리아 투린과 로마에 있는 롬브로조 박물관에 가서 촬영한 것들입니다. 진열장 안에 빼곡히 들어찬 당시의 롬브로조에게 보내온 흉악 범죄자들의 두개골들입니다. 범죄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하는 롬브로조의 주장은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롬브르조의 연구 방법이 과학적인 오류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사 대상이었던 범죄자들과 시민들이 무작위로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는 겉으론 멀쩡하지만 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 적발당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있었던 반면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외모 때문에 범죄자로 오인받고 누명을 쓰거나 차별을 받아서 진짜 범죄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커다란 오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범죄자를 악마에게 영혼을 사로잡힌 사람 혹은 괴물로 치부하던 시대에 범죄자들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려 했던 그의 태도를 높이 산 후대 학자들이 롬브르조를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과학수사 CSI, 범죄심리수사 프로파일링 역시 롬브르조를 증거조 할아버지 정도로 모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범죄 수사와 추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5가지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의 사건, 의문의 대학 교수 사망 사건의 진실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탐정 CSI 요원 프로파일러의 제1조건, 어린이가 되어라. 어린이가 되어라? 무슨 말일까요? 무한도전 탐정 특집을 제대로 본 분들은 알고 계시죠? 어린이의 특징, 바로 호기심입니다. 모든 게 다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렇죠? 누나의 방귀 냄새는 왜 이렇게 지독한지, 어른들은 왜 매일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숙제는 누가 발명했는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귀찮으실지 몰라도 우리 어린이들의 이런 호기심은 범죄 수사에 있어 필수, 최고 조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당연하지 뭐. 죽을만 하니까 죽었겠지. 현장에 범행 도구가 없다고? 당연하지 뭐. 범인이 가져갔겠지. 호기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의 착각. 당연하다고 느끼는 범죄 현장 속엔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호기심, 오늘 그 위력을 실감해 보시죠. 명탐정 CSI 요원 프로파일러의 제2조건, 바보가 되어라. 무슨 말이냐고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난 다 알아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자신이 모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물어보려 하지 않게 되죠. 이런 태도 때문에 초기에 단서나 증거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다가 결국 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의자의 다리는 모두 4개일까? 혹시 3개짜리 의자는 없을까? 몸에 난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동네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리는 것일까? 선생님, 박사님, 교수님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구두수선공,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바보처럼 묻고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범죄자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명탐정 CSI 요원 프로파일러의 제3조건, 무서운 아내, 엄마가 되어라. 아빠와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내와 엄마에게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아빠와 아이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번엔 뭘 들켰지? 아빠의 셔츠에 묻은 빨간색이 고추장인지 김치국물인지 아니면 술집에서 술을 따라주는 예쁜 도우미의 립스틱인지 엄마는 금방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아이들의 가방이 불룩한 정도만으로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모습과 속도만으로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물건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엄마의 관찰력, 명탐정과 CSI 요원 프로파일러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명탐정 CSI 요원 프로파일러의 제4조건, 할머니의 뜨개질. 얽힌 실타래를 꼼꼼히 풀어내는 할머니, 그 참을성과 세밀함은 추리와 범죄 수사의 기본입니다. 게다가 구멍난 양말을 표신하지 않게 꿰매는 할머니의 그 바느질 솜씨는 제한된 단서와 정황, 증거만으로 끊긴 고리, 미싱 링크를 찾아 메꿔야 하는 범죄 수사의 필수 조건입니다. 명탐정 CSI 요원 프로파일러의 제5조건, 유능한 영업사원. 명탐정 셜록 홈즈나 형사 콜럼보는 늘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줍니다.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거나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않는 그 진실. 언제든 생각나면 연락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피해자나 목격자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바로 유능한 영업사원이 가장 잘하는 일이죠. 고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그 속마음까지 헤아려 본인도 모르고 있던 구매 욕구를 끌어올리는 그 능력. 지금은 안 사요 라고 돌아서는 그 고객이 영업사원이 건네준 명함을 꼭 쥐고 있다가 휴대전화 주소록에 꼼꼼히 입력하게 만드는 그 능력. 미스테리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당신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이제 명탐정, 유능한 CSI 요원, 뛰어난 프로파일러가 된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역사학자요 대학 교수인 고민중 박사 사망사건. 그의 죽음은 학계뿐 아니라 그의 책을 통해 역사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발견하던 수많은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의 시신 옆에 놓인 수면제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약통, 그리고 채 삼키지 못한 채 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하얀 수면제 알들, 그리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외로웠다 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 그런데 말입니다. 고민중 교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살을 했을 리가 없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당장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계획과 일정이 가득 차 있었고 출판 계약까지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던 그였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시다시피 전 이렇게 화면 속에 갇혀 있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를 고민중 교수, 그리고 그의 글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수많은 독자들과 우리 역사학계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엄중하고 중차대한 임무, 바로 당신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 CSI 복장을 착용하고 범죄 현장으로 출동해 주십시오. 출동!